이번 시간은 페이지 501페이지 난방 및 한기 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방 설비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503페이지에 보시면 난방 방식 쪽입니다. 난방 방식. 이 파트를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시험이 여기는 거의 해마다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방 방식. 뭐 심할 때는 막 2문제, 3문제까지 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난방 방식은 기본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방 방식. 그럼 난방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페이지 503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전기 난방이 있고요. 첫 번째 전기 난방이 있고 그 다음에 온수 난방이 있습니다. 온수 난방. 그리고 복사 난방이 있고 온풍 난방.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온풍 난방. 그런데 이 온풍 난방 있죠? 얘가 간접 난방이에요. 얘는 간접 난방이고요. 이것이 간접 난방이고요. 그래서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 이 두 가지 난방을 대류식 난방 또는 대류 난방이라 칭하죠. 대류식 난방이라고 합니다.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을 무슨 난방? 대류식 난방이라 칭합니다. 공기 대류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류식 난방의 개념은 라지에타 뭘 설치해야 된다? 방열기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대류식 난방의 원리 또는 대류 난방이라 하죠. 얘는 보통 창문 아래에다가 라지에트를 설치해서 여기가 창문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창문이 있으면 창문 아래에 라지에타 방열기를 여기다 설치해서 라지에터 열을 방출하는 방열기를 라지에터를 설치해서 공기를 데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기를 데웠으니까 보통 차가운 공기는 바닥 아래로 하강합니다. 그러면 제실자가 뭘 느낀다?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데워서 위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흐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난방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난방이라고 한다? 대류식 난방 이렇게 칭합니다. 대류 난방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기 난방은 그러면 차이점이 그렇겠죠. 라지에터 방열기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전기를 공급을 해서 전기의 무슨 열을 이용해서 잡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발 잡열. 이 잡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거예요. 잡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잡열은 보통 정발 잡열이 2257kJ이라 했겠죠. 이 잡열을 이용하는 게 2257kJ per kg. 100도씨 물 1kg을 100도씨 전기로 만들 때 약 2257kJ 열량을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열량을 방출하고 되도록 물로 되도록 응축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는 것이 전기 난방 개념이고, 그 반면에 온수 난방은 라지에타 방열기에다가 온수를 공급하는 거죠. 온수를 공급하는. 이때 온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보통 온수 개념이 있고요. 보통 온수는 100도씨 이하의 온수를 사용하는 것마다 보통 온수고, 고온수가 있는 거예요. 100도씨 이상 온수 사용하마다 고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온수 난방하고 보통 온수 난방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서 이때 방열기에서 무엇을 방출한다? 얘는 현열입니다.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무슨 열? 현열이죠. 그래서 현열. 그래서 혹시나 현열비를 구하라, 잡열비를 구하라 하면 현열 플러스 잡열한 전 열량을 분모에 두고 엔탈피를 분자에다가 현열 두면 현열비라 했겠죠? 잡열 두면 무슨 비? 잡열비. 그래서 현열을 방출하면 현열, 그래서 온수 난방이고,
그래서 얘는 온수를 이용했고 얘는 전기. 그러면 열매를 무엇을 이용했냐에 따라서 온수하고 전기로 나누어지는 게 대류난방은. 대류난방은. 자, 그러면 이 잡열을 이용한 얘가 있죠.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좋은 거죠. 열의 운반 능력이 얘가 좋은 거예요. 전기난방이 열의 운반 능력 얘가 좋고 열의 운반 능력 얘가 떨어져요. 열의 운반 능력 개념은. 그럼 열의 운반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같은 친구들도 빨리 이해가 잘 돼 공부를 빨리 한 사람이 있고 천천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있죠. 실력이 확 느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실력이 확 빨리 느는 사람들은 자만하게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거북이하고 토끼 쉽게 맞죠? 자, 그러면 열의 운반능 그럼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는 게 정상입니까? 토끼 이기는 게 정상이죠. 토끼가 가다가 진짜 낮잠을 잘까요? 그것도 의문이죠. 맞아? 토끼가 잘 안 자던데. 맞아? 내가 보니까 내가 토끼 기를 때 보니까 잘 안 자던데. 그 열심히 하라고 그거죠. 거북이도 열심히 하라고 그죠. 노력 열심히 하라고 그 이야기한 거죠. 실제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면 거의 근데 걔들이 알아들으란 거 보네. 경주하자고 해요. 맞죠? 당 들어오고 하겠죠? 경주 노선으로 안 가고. 열의 운반 능력하고, 자, 그래서 얘가 그렇다 보니까 얘가 방열기, 라지에테죠? 방열기는 얘가 커야 돼. 작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강경도 얘가 열의 운반 능력이 좋다 보니까 얘들은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반대로 방열기가 어떻게 커야 돼요. 똑같이 난방하게 해서 강경 같은 게 얘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비가 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싸죠. 시설비는 얘가 적게 들어가고 얘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란 거죠. 얘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히 싸다 비싸다 하다가 거꾸로 쓸 것 같아서 하살표를 했습니다. 간혹 쓰다가 싸다 이러면서 비싸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비는 얘가 싸고 얘가 비쌉니다. 온수난방이 비쌉니다. 그런데 열의 운반 능력이 얘기했지만 열 용량 개념은 헷갈리면 안 된다. 열 용량은 누가 크다? 온수가 큽니다. 열 용량은 얘가 적어요. 열 운반 능력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열 용량은 그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총 열량이 열 용량이에요. 그럼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야 돼요. 오랫동안 열을 간직할 수 있는 게 열 용량이 큰 거예요. 무게를 기억하면 된다 했죠? 무게를 기억하라 했어요. 무게. 그래서 열 용량이 커요. 그러면 열 용량이 크면 쾌감도가 좋은 거예요. 쾌감도적인 측면이 좋습니다. 쾌감도는 그래서 누가 좋다? 얘가 좋은 거예요. 얘가 떨어져 나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다닙니다. 얘들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난방이. 그래서 복사난방이 연료량이 가장 크죠. 복사난방이 가장 연료량이 큽니다. 그러더니 쾌감도 제일 좋은 거예요. 시설비 비싸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외기 변화에 따른 방열량을 제한하는 온도. 그래서 이 방열량 제어성은 조절은 누가 이용해야? 제어성은 이건 떨어지죠. 방열량 제어성이 얘가 좋은 거예요. 온수가. 방열량 제어성 이게 좋습니다. 방열량 제어성이 누가 좋다? 온수난방. 온수난방은 라제트에 공급해주는 온수 온도를 조절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온수 온도를. 온수 온도를 조절해 주시면 된다. 그것이 바로 온수난방. 방열 제어성은 얘가 좋습니다. 근데 누가 소음이 크다? 얘가 크죠. 얘가 소음이 크고 얘가 소음이
적습니다. 적습니다. 적은 것이 얘가 되겠고, 배관부식은 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까? 배관부식은 얘가 크고 얘가 적습니다. 배관부식은 적습니다. 그런데 자, 이 온수 난방은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통 여열을 이용할 수 있죠. 여열을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가 난방을 정지하면 동해 우려가 있죠. 동결 우려가 있는 것이 그런 문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자, 배관법, 그래서 전기난방의 배관법에서 보실 게 대표적으로 이걸 기억하면 된다. 자, 하트포드 접속법 또는 배관법이라고 하죠. 하트포드 접속법 또는 배관법은 전기난방의 배관법입니다.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라고 했습니다.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 무엇이다? 하트포드 배관법이 있습니다. 안전 저수미 밸런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기억하실 거 안전 수위 확보가 목적입니다. 얘는 무슨 목적이다? 안전 수위 확보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둘 것이 리프트 피팅, 리프트 이염 피팅이라고 해요. 리프트 이염은 진공 한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이에요. 얘는 리프트 이염은 진공 한수식에서 쓰는 거죠.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거죠.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입니다. 끌어올릴 때 사용되는 배관법이 리프트이었고, 그 다음에 자, 냉각다리 쿨링 레그가 있었죠. 냉각다리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기 위해서 냉각하기 위한 배관이죠. 쿨링 레그 또는 냉각 레그라고도 하고, 이것은 어디의 배관법이다? 전기난방의 배관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온수난방의 배관법에는 자, 이것이 있습니다. 팽창관. 자, 팽창관 또는 안정관, 도피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 개념이다. 온수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 물이 끓게 되면 팽창한다 했죠? 팽창한다. 다시 이 전기되면 1700배만큼 최적 팽창이 이런 팽창을 흡수해서 도피시켜 줘야 된다. 그 간이 무슨 간? 팽창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한수 배관법, 리버스 리턴 배관법, 역한수 배관법. 자, 역한수 배관은 무엇을 역한수 배관이라고 해서? 역한수 배관은 리버스 리턴 앞에서 했잖아요. 자,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배관법이라고 했죠. 그는 그 탕전이나 방열기마다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배반하는데, 그런데 보통 일반 순환식 복간식보다 배관 길이가 길어진다, 짧아진다? 길어진다 했죠. 길어지는 배관법이 역한수 배관. 이제 급탕에서 했잖아요. 근데 복습을 자꾸 안 하면 계속 모르는 거예요. 복습은 꼭 하셔야 돼. 대프에서. 그래서 역한수 배관법이 있습니다. 온수의 유량을 균등. 그래서 제발 얘는 어디 있다? 온수 난방이 있는 거예요. 여기 배관법하고 여기 배관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온 거예요. 시험에. 얘는 이것만 낸 거고요. 온수 위주로 많이 냈어요. 온수는 다 나온 거고. 근데 아직 여기는 하트포드 배관법만 냈거든. 다음에 나오면 이 리프트이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리프트이염. 동계올림픽도 했으니까, 평창 동계올림픽도 했으니까. 스키장에 리프트 타고 올라가요? 내려올 때 타요? 내려올 땐 처음부터 선수들 스키 타고 내려오죠. 스키나 아니면 이거 스노우보드 이런 거 타고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한 번씩 잘못해 굴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역함수 배관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장치들. 그럼 여기에서는 자, 먼저 전기 트랩, 스팀 트랩들이 있죠. 전기 트랩, 스팀 트랩. 이거는 그때 18회 때 한번 냈었어요. 전기 트랩 종류는 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기 트랩에서는 이겁니다. 자, 대표적인 방열기 트랩이 있고, 플로트 트랩이나 버킷 트랩 이런 것들이 뭐다? 전기 트랩입니다. 대표적으로 방열기 트랩은 저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책은 저기 펼쳐보시면 되죠. 506페이지. 방열기 트랩이죠. 방열기 트랩에서, 자, 방열기 트랩은, 원래, 그랬죠. 전기하고 응축수를 분리시키는 거야. 방열기 트랩을 다른 말로 무슨 트랩? 열동 트랩이라고 돼요. 열동 트랩. 전기 난방에서 전기하고 응축수를 분리시키는 거야. 그래서, 응축수만 환수하기 위해서 볼로로 환수해 주기 위한 배관법이, 자, 바로 이 장치가 뭐다? 전기 트랩입니다. 그리고 저거 보시면 되는데, 우측에 보면 이중 서비스 밸브가 나올 거예요. 이중 서비스 밸브. 이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밸브하고 저겁니다. 방열기 트랩을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중이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방열기 밸브하고 방열기 트랩, 열동 트랩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 무슨 서비스? 이중 서비스 밸브예요. 507페이지 나오잖아요. 507페이지 보시면 무슨 밸브? 이중 서비스 밸브. 그래서 이중 서비스 밸브는 명시할 거지. 요거는 뭐하고 방열기 밸브하고 뭐하고 방열기 트랩. 그래서 열동 트랩하고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 이중 서비스 밸브입니다. 자, 그리고 가마 밸브. 자, 가마 밸브는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가 무슨 밸브? 가마 밸브입니다. 가마 밸브. 가마 밸브는 거기 그 507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4번에 가마 밸브 나오죠? 가마,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가 가마 밸브고, 가마 밸브. 그리고 6번에 보면 전기 헤드. 전기 헤드는, 자, 배관의 각 계통별로 전기를 고르게 급속시키는 시가 뭐다? 전기 헤드 개념이 됩니다. 헤드. 자, 그리고 우리가 봐두실 거예요. 작동 원리가 준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수 난방의 장치에서는 페이지 510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몇 가지 있고, 그럼 510페이지에서 보시면 거기에 리턴콕 나오죠? 리턴콕. 자, 리턴콕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로 사용되는 거예요. 리턴콕은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로 사용되는 유형 조절하면서 기억하시고, 리턴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방 밸브는 안정장치죠. 삼방 밸브. 자, 부주의로 밸브가 닫혔을 때, 자, 우리가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삼방 밸브 510페이지,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겨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509페이지 보시면 무슨 탱크? 팽창 탱크. 자, 팽창, 앞전에 그래서 팽창 탱크 언급이 있었던 거예요. 팽창 탱크 한번 나올 타이밍이었거든. 자, 팽창 탱크는 이겁니다. 자, 물의 팽창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뭐다? 팽창 탱크죠. 그래서 옛날 저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옛날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자, 옛날 연탄 보일러 시절에 있죠. 연탄 보일러 시절에 보면, 위에 보면 조그맣은 물통 설치되어 있죠. 거기 팽창 탱크, 개방식 팽창 탱크에.
그러면 팽창탱크는 물의 팽창이나 이런 걸 흡수해 준 게 팽창탱크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식 팽창탱크하고 뭐다? 밀폐식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온수 난방은 개방식 가는 거고 고온수 난방은 뭘 간다? 밀폐식 팽창탱크를 가는 게 이게 보온수 난방이고요. 보통 온수 난방은 개방식 팽창탱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기 시험에 안 나왔네. 리턴콕이. 그래서 리턴콕이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5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리턴콕 나오죠. 리턴콕이죠. 얘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얘가 시험에 출제 안 했기 때문에 구분 좀 해 두십시오. 전반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페이지 507페이지 보면 자,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의 비교 나오죠. 요거 가지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여러분들이 자, 몇 페이지? 511페이지에서 보시면 무슨 난방? 복사난방. 야, 복사난방이 너무 줄기차게 요새 계속 나오고 있네요. 와, 복사난방은 요새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자,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가 현재 무슨 난방입니까? 복사난방이에요. 그래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복사난방은 여러분들 그림 잠깐 보시면 51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자, 이런 513페이지 거기 중앙에 보면 그림 나오죠. 자, 바탕층이 아파트의 슬래브가 될 거고, 맞죠? 네. 그리고 거기 단열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움층이 있어요. 그리고 배관층 있죠? 배관층이 이 방열관, 이 간 안에다가 뭘 보낸다? 물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간에다가 온수를 보내는 거예요. 온수를 보내서 바닥을 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또 상부 마감층이 있죠. 마감층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가게에는 체움층이 있죠. 여기에다 뭐를 넣어놨는가? 배관층 여기에다가 저걸 넣어. 옛날 콩자갈을 넣었어요. 지금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를 채웁니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를 데워가지고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리가 있나? 그래서 요새 저 알러지 이런 거 많이 생기는 거예요. 건축물이죠. 맨날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다 이러지. 친환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맞죠? 친환경이면 흙하고 나무하고 이런 걸로 다 지어야 되는데, 맞죠? 아파트를 흙하고 나무하고 어떻게 다 지어요, 맞죠? 그 고층 아파트를. 그러니까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이래야 되는 거죠. 알러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요, 촌에 살 때는 알러지가 없었어요. 알러지가 전혀 없었는데 도시에 나가면서 알러지가 생기더라고요. 희한하대요. 촌에 있을 때는 알러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도시에 생활하다 보니까 알러지가 하나씩 생기네요. 촌에는 옛날 집이 다 뭐 있었습니까? 나무, 맞죠? 흙, 이런 거예요, 전부 다. 흙이고,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인공을 간 거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슬레이트 지붕.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 이거 하나, 왠가 초가 지붕이 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다고. 초가 지붕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죠.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때 바뀌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슬레이트 지붕 그거 인공과 한 거고 나머지는 인공과 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문도 창호지였죠. 종이였었습니다. 나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 생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가니까 전부 다 시멘트 제품이고 전부 다 뭐 합판이고, 맞죠? 다 이런 겁니다. 인공을 가한 제품들입니다. 그래도 알러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복사난방인데, 그럼 복사난방, 그런데 꼭, 그래서 이제 좌측 옵니다. 장점 보시면, 방열기가 없어도 방의, 바닥 면적 이용도가 어떻게 높아지는 거야. 라지에이터가 필요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죠. 대류난방은 봐요. 대류식 난방인 대류난방은, 창문 아래에다 뭘 설치해야 된다? 라지에이터 방열기 설치해야 되거든. 그럼 방열기 설치하면 이 공간만큼 이용 못 하죠? 여기에다 장롱 올라고. 맞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 이용도가 높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사열에 의한 난방을 실내 온도 분포가 어떻게? 균등해서. 그럼 가장 온도차가 균등한 게 뭐다? 복사난방이에요. 그래서 쾌감도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쾌감도 순서하고 똑같이 간다 했죠? 그래서 쾌감도 순서가 누가 제일 좋다 했어요? 복사난방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이 온수난방. 그 다음이 온수난방이고, 전기 온풍난방 순서예요. 쾌감도 순서가. 전기난방, 온풍난방. 그래서, 이 순서대로 쾌감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죠? 아파트에 오래 있어도 괜찮은 이유가 이거예요. 머리띵 안 하니고, 머리띵 하면요, 문 안 열었어. 한기를 안 해가. 단체로 또 머리가 아프다 가네. 누가 머리 아프다, 나도 머리가 골치가 좀 아프네, 이래죠. 그 이유가 한기를 안 해서 그래, 한기. 그러니까 쾌감도 순서 있고, 시설비 순서와 같이 가죠. 시설비 순서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 시설비 순서 있고, 쾌감도 순서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열용량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열용량도. 열용량 순서도. 항상 같이 다닙니다. 얘들은. 이건 같이 갑니다. 시설비와 열용량하고 쾌감도 순서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있죠? 저기 뭐 중국의 베이징에 간다. 그럼 쾌감도 순서로 가려고 하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돈 안 들어가게 가는 방법은 있죠? 여기서 서해안까지 어떻게 걸어서 가고, 배 타고 안 가고 수영해서 있죠? 갖다 죽기도 죽겠지. 수영해가지고 쾌감도 참 좋겠어요. 돈이 안 들어가지만 쾌감도 떨이죠. 그런데 제일 편하게 가는 방법은 있죠? 여기서 KTX 타고 어디까지 가서 영종도까지 가가지고 있죠? 비행기 타고 있죠? 비용은 많이 들지만 쾌감도 좋겠죠? 그런데 KTX 타도 일반실 타면 어떻게? 짜증나잖아. 공간이 좁아서, 맞죠? 특실 타야 되죠? 특실 되면 공간 넓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쾌감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복사난방도 있죠? 비용은 제일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지만 쾌감도는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방의 개방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는 것이 무슨 난방이다? 복사난방이다. 그리고 비율 상하 온도차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천장이 높은 실이죠? 난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류가 적음으로 바닥먼지 상승을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단점, 배관을 매설함으로써 수리 고장 개소의 발견이 어떻게? 어려워요. 그럼 당연히 수리비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명심하세요. 수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일 시간이 어떻게? 길어요. 빨리 안 데워지죠? 예일 시간이 길고, 일시적인 난방 효과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연속적인 난방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외기 온도, 그러면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바닥을 다 데워서 열을 방출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했죠? 방열량 조절이 용이한 난방은 뭐라 했어요? 온수예요.
온자 들어간 것들이 용이에요. 온풍난방 이런 거. 명심하세요. 온자 들어간 놈들이 용이에요. 외기 온도 급변에 따라서. 자, 이러면 되죠. 온풍난방도 외기 온도 막 뜨게 연락에 데우면 되죠. 맞아? 막 붙이면 되잖아. 공급이. 자,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방열 후면 열손실을 방지해서 뭐다? 단열청 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 하중이 어떻게?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15cm 정도 올라가거든요. 최소. 두께가 한 15cm 이상 올라가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밑에 이제 패널 방식에 보시면, 이제 바닥 매설할 때, 이제 이 배관을, 자, 매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매설 깊이는 바닥 균열 등을 고려해서 뭐가 됩니까? 간경이 1.5배에서 2배 이상으로 매설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균열 등 고려해놨죠? 균열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써놓으세요. 온도 분포 균일을 위해서 매설 깊이가 깊으면 좋아요. 온도 분포 균일을 위해서 매설 깊이가 깊을수록 좋습니다. 자, 간경은 꼭 외우지 말고 동간이나 플라스틱간. 그래서 지금 엑셀 파이프 쓰죠. 자, 그리고 배관 길이는 몇 미터 이하로 한다? 50m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50m 이하. 그리고 온도 분포를 고르게 해서 피치는 간격이죠. 파이프 간격을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는 적게 하고 매설 깊이는 깊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관 길이는 어떻게? 짧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순환 온수 온도 차는 보통 여러분들 온도 분포를 균형하게 해서 5에서 6도씩. 그러면 공급하는 물하고 되돌아오는 물의 온도 차가 최대한 적어야 된다 이게.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온도 분포를 균형하게 해서 자, 사실 이겁니다. 배관 간격은 어디를 좁게 해주는 게 더 좋을까요? 여기 평면 돌아봅시다. 여기가 외벽이야. 여기가 외벽, 얘는 내벽이고. 그럼 어디가 춥습니까? 외벽 쪽이 춥겠죠. 그럼 여기 간격을 어떻게? 좁게 배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앞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하면 돼. 방열기도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외벽? 아래 있죠? 찬물 아래. 에너지 손실이 가장 큰 데 있죠? 그다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거 개념이 돼야지만 실내가 난방이 되는 겁니다. 항상 손실이 많은 데 있죠?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온수 온도는 콘크리트 예상한 경우, 자, 그 최고 60도씨, 매설에서 60도씨 이하라고 평균 50도 정도 전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올해는,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매설 깊이 좀 봐두시고, 여기에서는 매설 깊이하고 있죠? 배관 길이 50m 이하로 한다는 거 있죠?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장단점은 올해 잘 기억하세요. 장단점 다시. 왔다 갔대. 올해 느낌은 장단점 쪽에서, 이론 쪽에서 아마 다룰 가능성이 높아요. 장단점을 잘 보세요.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온풍난방 봅니다. 515페이지 온풍난방. 온풍난방, 이 간접난방에 대해서, 간접난방. 자, 온풍난방이 간접난방입니다. 간접난방. 얘는, 자, 보통 온풍을 만들어서 딱대로 공급해 주는 거. 쉽게 이제 백화점이 무슨 난방이다? 간접난방이야.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가면 오래 못 견디는 거야. 특히 관심 없는 남성분들은 가면 지겨워 죽고 눈 아프고 막 그래. 답답하고. 여성분들은 그래도 아이 쇼핑 하는 데죠. 거기에 조금 정신이 집중되다 보니까 좀 덜 피곤한데, 남성분들은 거기 취미를 얻거든. 그러니까 그 피곤함이 그대로 밀려오는 거야. 여기가 이게 뭐가 돼? 쾌감도가 가장 떨어지거든. 자, 아까 했죠? 쾌감도가 가장 나쁜 난방이 누구라 했어요? 온풍이잖아. 이게 피곤한 거야.
눈도 아프고, 맞아? 기관지도 아프고, 머리도 띵해지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움풍난방이 간전난방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적어 봅니다. 516페이지 하단에 특징만 보세요. 너무 열심히 나와보지 말고, 연료율은 어떻게? 높죠? 연료비 적게 드는 건 맞아요. 근데 설비비 싸고, 근데 소음은 어떻게? 그럼 1번, 2번 장점이죠? 3번, 4번, 뭐가 됩니까? 단점이죠. 소음 크고 쾌감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 용량이 작으면 더워지니 시간이 어떻게 짧게 걸려요. 빨리 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빨리 데워지니까 빨리 하는데. 맞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온풍난방을 하는 데가 거의다가 넓은 공간에 많이 하잖아요. 넓은데. 백화점 넓죠? 맞죠? 백화점을 복사난방 가지고 다 난방하려고 하면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바닥을 데워서 하면. 맞죠? 바닥을 데워서 하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난방으로 간다? 온풍난방 간전난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난방은 다 낸 것 같아. 요새 언급도 없어. 요새 막 이 앞쪽에 위주로 탁탁탁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19페이지 보일러 있죠. 자, 보일러 설비에서는 자, 이제 마지막 19회 때 냈던 게 수간식 보일러 고르는 게 냈거든요. 거기 521페이지 있죠. 이 수간식 보일러가 19회 때 냈어요. 19회 때. 19회 때 이제 이 수간식 보일러 고르는 걸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저 아파트하고 연관된 보일러가요. 거기 노통 연관 보일러하고 수간식 보일러거든요. 이 두 가지 보일러가 아파트하고 연관이 있는 보일러입니다. 아파트하고 사실. 다른 건 아파트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있다. 혹시 나오면 그 수간식 보일러 가장 많이 언급이 돼서 시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노통 연관식 보일러는 노통이 연소실 연소통이라 했죠. 맞죠? 연관은 여기서 연관은 낙관이 아니라 했어요. 연자가 연기 연자입니다. 연기 연자.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연관해놨죠. 그 간 내부에다 연소열을 보내서 물을 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통과 연관이 있다 해서 무슨 보일러? 노통 연관식 보일러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통 연관식 보일러가 바로 그 밑에 미음 체크 학교, 사무실, 아파트 있죠. 아파트에 예를 쓰는 게 아파트. 아파트가 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막 중앙집중식 아파트 있죠. 개별식 난방한 아파트 말고요. 중앙집중식 아파트의 보일러가 이거예요. 저거 아니고요. 지역난방은 아니고요. 지역난방은 대규모로 해야 되니까 그 우측에 수간식 보일러가 지역난방이야. 수간식 보일러가 지역난방에 쓰는 보일러고 아파트 중앙집중식 아파트는 뭐다? 노통 연관식 보일러를 쓰고 있어요. 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통 연관식 보일러는요. 보유 수량이 많아요. 기억 체크. 보유 수량이 많아서 부하 변동이 안전해요. 부하 변동이 안전한 보일러가 노통 연관식 보일러입니다. 그런데 수명은 어떻게? 짧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배관 내에다가 뭘 보낸다 했어요? 연소열을 보내. 이 배관에다가 이게 노통 연소실에서 노통에서 이 빵카시오나 이런 걸 떼는 거예요. 정유를 떼요. 이 열을 어디로 보낸다? 간 내부에 보내는 거야. 물이 주변에 있는 거야. 간 주변에. 물이 주변에 있고 이 간 내부에 연소열을 보내는 거예요. 연소열을 어디다 보낸다? 간 내부에 보내서 주변 물을 데우는 거야. 그럼 간이 열을 받는 거야. 간이 열을 받으니까 수명이 짧아요, 길어요?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쉽게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도요, 자기 집에서요, 가족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빨리 죽죠.
그건 정해져 있어요. 오래 사는 사람은요, 스트레스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 아니면, 유전자가 좋거나, 유전자가 좋거나, 같은 유전자는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빨리 죽어. 덜 받는 사람이 적게 죽는 거죠. 맞죠? 성격도 약간 한 게 있죠. 그래서 이 노통 연간식 볼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우리 대통령 중에 누가 가장 빨리 돌아가셨습니까? 아니, 누가 빨리 죽는지 모르겠다 진짜. 돌아가신 때가 박정희 대통령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걸 생각 안 했잖아요.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 먼저 돌아가셨습니까? 그걸 생각 안 해봤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대통령 합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빨리 돌아가셨죠? 아직 그 노시 중에 아직도 살고 계신 분도 있죠. 결결하시면서. 네. 아직 살고 계시죠? 그분은. 그래서 노통이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 정도 한번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수관식 볼은 드럼 들어가면 뭐다? 수관식 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드럼이 있고요. 위에 기수드럼, 물드럼에 드럼이 있고 옆에 수관을 설치했다 해서 무슨 볼로? 수관식 볼로예요. 근데 이제 수관식 볼로는 항상 기억하세요. 얘가 어디에 사용한다? 고압 대규모 건물이나 어디? 지역난방. 지역난방은 안 써놨어요. 항상 수업에만 이야기해줘요. 내가 써놓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말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지역난방하고 대규모 건축물은 뭘 쓴다? 수관식 볼을 쓰고 있고,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냈어요. 이거 가지고 몇 번 언급을 했을 것 같아요? 수관식 볼로가 몇 번 언급했을 것 같아요? 세 번이야. 세 번 냈어요. 수관식 볼로 가지고. 그러면 노통 연간식 볼 10받겠죠? 맞죠? 노통이 10받았을 거야. 공부해 놓으세요. 노통도 한번 내야죠. 그래서 수관식 볼로는 그래서 드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체크하십시오. 디귿의 고도의 뭐다? 물처리 설비가 필요해요. 수처리를 해야 된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얘는요, 경수 넣어주면 큰일 나요. 자, 우리가 경수를 사용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스케일이 생기죠, 물때가. 그러면 이 많은 수관을 설치해가지고 이 수관식 볼 내부 청소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만약 스케일이 해가지고 이 수관이 막히면요, 파열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열이 되기 때문에 수관이 고도의 물처리 설비가 꼭 필요한 것이 무슨 보일러다? 수관식 보일러입니다. 이건 연수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 돼요. 경수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파열됩니다. 나머지 보일러는 한번 읽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522페이지 보시면 보일러의 효율과 능력 표시 있죠. 보일러 마력 개념 있죠. 요거는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얘는 한번 기출됐고요. 1보일러 마력 개념을 1시간에 100도씨 물 15.65kg을 전부 전기로 정발시키는 정발 능력을 뭐다? 1보일러 마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뒤쪽 체크해서 1마력은 상당 정발량이 얼마다? 15.65kg/h로 표시한다.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힘들다 이런 분을 위해서 앞줄은 썼으니까 뒷줄 올해는 공부해 두자. 확실히 공부해 놓으세요. 상당 정발량 얼마다?
15.65kg per hour다. 1보일러 마력이. 자, 그리고 보일러의 효율이 있죠. 효율 구하는 식 있죠. 이거 가지고는 이미 계산 문제, 이 효율 변형식 가지고 해볼 수 있으면 계산 문제로 2번 냈고요. 이론으로 1번 냈고요. 그게 3번 내고 종쳤나? 안 나와. 요새 응급이 없네요. 3-3번이 끝인가? 그래서 어디로 왔는가? 보일러 부하 나오죠. 자, 그 보일러 부하에 보시면 보일러 부하에는 자, 이거는 명심하세요. 이 보일러는 이겁니다. 난방하고 급탕을 동시에 하는 보일러입니다. 써놓으세요. 보일러 부하에서는 이거는 난방하고 급탕을 동시에 하는 보일러. 자, 쉽게 이겁니다. 난방용만 쓰면 급탕 부하가 안 생기잖아, 맞죠? 옛날 여러분도 이거죠. 옛날 연탄 보일러는요, 난방만 했죠. 와, 급탕까지 했어요, 그걸로.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 급탕은 어떻게 해가 있었습니까? 연탄 보일러 위에다가 찜통기나 이다가 막 물 넣어 데웠잖아요. 그래 데웠었죠?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급탕 막 안 했죠? 그래서 이제 한번 낼 때도 됐는데 여기에서 한번 낼 때가 됐긴 됐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보일러 부하에는 어떤 부하가 있다? 첫째, 보일러 부하에는 첫째, 난방부하가 있다. 난방부하. 자, 난방부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킬로와트로 구하라 하면, 자, 난방부하는 방열 면적에다가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때 표준 방열량은 온수 전기가 차이가 있다. 온수는 0.523kW, 전기는 0.756kW.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곱해서 계산한다. 자, 이거 계산 문제 쉬워요. 이거만 암기해 놓으면 쉬운 거예요. 0.756, 0.523kW.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급탕부하. 자, 급탕부하는 급탕량 곱하기 리터 또는 킬로그램이 리터 파워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해서 자 3600으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1kW가 3600kJ니까 360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배관부하. 배관에 열 손실되는 부하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추워집니다. 이거의 몇 표로다. 배관부하는 배관 길이나 피복 조건에 따라 다 틀려지잖아요. 맞죠?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배관부하는 커지죠? 그러면 애하고 어른하고 똑같이 열량 발산합니까? 애하고 어른하고 똑같이 먹어야 되죠? 맞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일러 예열할 때 예열부하. 자, 그러면 이 부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이겁니다.
정미출력. 정미출력 오래 쓰는 거는 1번 플러스 2번 난방부하 플러스 급탕만 부하면 정미출력입니다. 그리고 상용출력은 상용은 상시 사용되는 출력, 총출력이 아닌 상시 사용되는 출력은 1번 플러스 난방부하 플러스 급탕부하 플러스 배관부하까지 하면 이것이 상용출력이고, 자, 전격출력, 총출력. 자, 전격출력은 난방 플러스 급탕 플러스 배관 플러스 예열부하까지 다 하면 전격출력입니다. 전격출력은 시험에 냈어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전격출력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상용출력에다 뭘 플러스해도 된다? 예열 부하를 플러스해도 되죠. 예열 부하를. 요거는 다 냈어. 계산 문제 간락하면요, 이걸 거치게 갑니다. 난방부하를 출제하고 갑니다. 그럼 난방부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다음에 상용출력이나 전격출력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단계를 거치게 갑니다. 제가 순서를 가르쳐 줘가지고 이거는 이미 언급을 했어. 딱. 상용출력은 아직 언급이 안 됐어요. 전격출력만 언급이 돼 있어요. 현재까지. 상용출력 언급했고, 몰라. 이걸 언급할지 계산 문제로 가면 난방부하를 냅니다. 그리고 방열기 쪽 있죠. 524페이지 방열기 쪽에서 나온 것이, 자, 저겁니다. 페이지 525페이지 2번 상당 방열 면적 있죠. 방열 있죠? 여기 3회 때 기출되었습니다. 3회 때. 그때 답이 30제곱미터 답이, 방열기 여기 3회 때 냈군. 3회 때 나오고 나서 아직 조용해요. 그거 출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적어 나왔습니다. 페이지 528페이지 방열기 표시법 있죠. 자, 528페이지 상당히 방열기 표시법 있죠. 여기 10회 때 냈어요. 10회 때. 그 이후로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자, 몇 가지 봅니다. 524페이지. 524페이지. 자, 여기 표준 방열량 있죠? 이걸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쉽게 내면. 전기하고 온수가 차이가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위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킬로줄 단위로 나왔다. 킬로줄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킬로와트하고 킬로줄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그러면 킬로줄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3,600 곱하면 돼. 단위가 이 단위가 아니네. 시험 냈는데 킬로줄 단위로 낼 수 있어요. 미리 이야기합니다. 킬로줄로 낼 수 있다. 그럼 곱하기 얼마? 3,600을 곱하면 돼. 1kW는 3,600kJ라 했겠죠. 자,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방열 면적은 쉽습니다. 난방부와 총손실 열량을, 난방부하를 총손실 열량을 뭐로 나눈 거다? 표준 방열량 나눈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3회 때 냈거든. 방열 면적 구하는 것은. 상당 방열 EDR 구하는 것은. 이거는 내 거야. 그래서 이거의 변형식이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나오면. 방열 면적을 또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놓으면 돼. 이거. 이 식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출제되거든.
아직은 계산 문제 안 내고 있는데 여기는 난방은 계산 문제를 초창기에 냈어요. 초창기에 쫙 내고요. 그 다음부터 계산 문제를 안 내. 미리 이야기할게. 3회까지 다 내버렸어. 3회까지 다 내고 이론에 언급만 하고 있어요, 요새. 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아마 먼저 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직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신 어디 가서 시험 내는가 하면 급탕을 내고 있어요. 계산 문제가 급탕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급탕에서 내나 가르쳐 줄까요? 급탕에서 왜 내는가 하면 선생님 하기 싫어서 안 해. 책에 가본 강의하다 보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책이 다 틀리잖아. 없어, 급탕 문제가. 계산식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난방은 또 다 해놨어. 난방 계산 문제가 쉽거든, 급탕보다. 급탕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자, 혹시나 해서 그 절수 구하는 거 있죠? 방열기 절수 구하는 거, 혹시나 봐도요? 절수는 난방, 여기다 하나만 더 들어가면 돼. 이거 같잖아. 절수, 섹션, 부재수입니다, 섹션수. 몇 개 조립했네, 그러니까.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을 표준 방열량에다가 표준 방열량 곱하기 뭐다? 1절에 면적 곱한 거예요. 1절에 면적 곱한 거겠죠? 이게 절수 계산. 섹션은 부재수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요거만 들어온 거예요. 요거. 주어져. 근데 표준 방열량은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상 이거예요. 계산 문제로 가면 얘를 가겠지만, 아니면 연장 차원에서 상용 출력 개념의 성장식이든지, 내가 보기엔 이거야. 이걸 언급을 하고 계산 문제를 안 가겠나 싶어요. 먼저 내고. 그래서 힘들면, 자, 이거나 잘 해놓읍시다. 1번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528페이지 방열기 표시법이 나옵니다. 제일 위에 나타내는 게 뭐라겠습니까? 절수 섹션수라 했어요. 절수 섹션수고, 그 다음에 중단이 528페이지 방열기의 종류를 나타낸다. 그러면 로마 숫자일 때는 그거는 뭐다? 주형 방열기겠죠. 현재 절수가 15절이고 방열기가 무슨 종류의 방열기다 읽으시면 주형 방열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위에는 뭘 나타낸다? 방열 이 숫자는 15, 16, 18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다? 절수, 부재수다 이거야. 절수, 섹션수를 나타내죠. 섹션수. 그리고 여기에 나타낼 때 아라비아 숫자냐에 따라 틀리다겠죠. 여기에다가 주형 방열기가 있고, 무슨 방열기? 세주형이 있어. 주자 기둥주자, 세자 가늘 세자. 그럼 주형은 로마 숫자 2, 3 주형 방열기. 세주형은 아라비아 숫자 3, 5 두 가지씩 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방열기의 뭐다? 높이라는 거죠. 방열기 높이다. 방열기 높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낸 것이 뭐가 됩니까? 저거죠. 유입관하고 유출관인데, 자, 여기 20A를 썼다. 이랬으면 앞에 것이 무슨 관? 유입관. 뒤에 것이 무슨 관이다? 유출관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간격은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간격은
A하고 B가 있는데 밀리미터 간격은 A로 나타내고 인치 간격은 뭐다? B. 기본을 잡은데 인치는 B, A는 뭐다? 밀리미터. 그러면 유입간이 20mm고 유출간이 몇 mm다? 20mm다 이겁니다. 자, 기억을 해 놓으시기요. 그리고 방열기는 개구부 아래에 설정, 그 개구부는 뭐다? 창문 아래다.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